혹시 자기 전에 SNS 스크롤 내리다가 마음이 이상해진 적 있으세요? 이번 달 돈 얼마 벌었다, 한강뷰 아파트 샀다, 슈퍼카 샀다, 그런 글들 보고 있으면요, 분명 나도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제자리인 것 같고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남 잘 되는 거 보면서 배 아팠던 제 이야기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자랑들을 봐도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게 된 그 이유도요. 제가 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팀빌딩 강의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데요. 사업한 지 17년 정도 되니까 중간중간 창업 강의나 마케팅 강의를 하곤 했어요. 보통 이런 강의는 기관에서 1시간에 한 2, 30만 원 정도 받으니까 꽤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인스타를 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SNS 마케팅 알려주시는 분들이 종종 매출을 공개하곤 하는데 보고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한 달에 몇천 몇억을 벌어서 서울에 한강이 보이는 비싼 집을 사서 한강뷰를 멋지게 보여주는 걸 보면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이상한 게 있었어요. 나랑 전혀 다른 일 하는 사람이 100억을 벌었대요. 그럼 별로 안 부러워요. 제조업이든 요식업이든 아예 다른 업종 얘기는 그냥 딴 세상 같거든요. 아, 대단하시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나랑 똑같은 일 하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되고 있는 걸 보면요, 그건 정말 배가 아파요.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실력이 없나?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자주 보여서 마음이 심란하면 며칠이나 몇 주를 아예 인스타를 안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괜히 들어가서 보면 자격지심만 들고 기분이 나쁘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원래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나랑 아주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를 안 해요.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한 사람, 나랑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업계 사람의 자랑이 유독 아픈 건 제가 유별나게 속이 좁아서가 아니었어요. 사람이면 다 그런 거더라고요. 이걸 알고 나니까 일단 마음이 조금 놓이더라고요.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고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그 자랑들을 좀 다르게 보게 됐어요. 가만히 뜯어보니까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자랑들이 대부분 뭔가를 팔기 위한 거예요. 매출 인증글 밑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강의가 있고 컨설팅이 있고 전자책이 있어요. 저 이렇게 벌었어요는 사실, 그러니까 제 강의 들으세요라는 거의 앞부분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교육 사업을 한 사람이라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마케팅인지 잘 알아요. 다만 그걸 순수한 자랑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광고니까요. 하이라이트만 골라서 만든 광고를 보고 그거랑 내 인생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그게 지속되는 매출인지 우리는 몰라요. 이번 달 딱 한 번 그랬을 수도 있고 운 좋게 하나 터졌을 수도 있고. 저도 사업하면서 어떤 달은 갑자기 훅 벌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이어지느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잘 된 달만 골라서 올리는 건 사실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못 벌었다고 SNS에 올린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분들은 매출만 말하지 순수익은 절대 말하지 않아요. 매출이랑 내 손에 남는 돈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매출이 1억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1억을 번 줄 알아요. 근데 거기서 재료비, 인건비, 광고비, 세금 빠지고 나면 얼마가 남았는지 그건 아무도 안 밝혀요. 어쩌면 매출 1억 만드느라 광고비 8천만 원을 썼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보다 덜 남았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생각하면 안 밝히는 걸 수도 있고 못 밝히는 걸 수도 있어요. 특히나 종합소득세는 내년에 나오는 거고, 순수익은 사실 모두에게 오픈할 필요도 없고 오픈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인스타에서 강사 양성 강의를 팔 때 제가 강의로 돈을 얼마를 버는지를 증거 자료로 쓰면서 홍보한 적이 있었어요. 단기간에 최고 매출을 냈던 거,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공개했었죠. 그때는 그 강의를 팔아야 됐으니까요. 아마 누군가는 제 콘텐츠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 불편한 감정을 똑같이 느꼈을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의 홍보를 위한 매출을 보고 내 순수익이나 내 상황과 비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초에 비교가 안 되는 걸 비교하면서 마음이 아파했던 거죠. 근데 제가 진짜로 마음이 편해진 건 이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였어요. 나랑 같은 일을 한 사람이 나보다 잘 되고 있다. 이게 사실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에서요. 첫 번째로, 그건 이 시장에 돈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는 일로 누군가 크게 벌고 있다는 건 이 일에 돈을 낼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시장이 존재한다는 증거고 심지어 꽤 크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이 바닥에서 아무도 없고 아무도 못 벌고 있다면 그게 훨씬 무서운 거예요. 경쟁자가 없는 시장은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하는 데는 대부분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이걸 늦게 깨달았어요. 예전엔 경쟁자가 나타나면 내 파이를 뺏기겠구나 싶었는데, 아, 지금은 여기 파이가 있긴 하구나 라고 생각해요. 같은 사실인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곧 제 교재예요. 제가 가려는 길을 이미 걸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보면 돼요. 어떻게 파는지, 어떤 말로 고객을 설득하는지,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를 버리는지. 돈 주고도 못 배울 걸 그냥 보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플 때 저는 이렇게 해요.
배 아파하는 대신에 그 사람 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요.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하는지,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마케팅 퍼널과 서비스 구조를 어떻게 짰는지 뜯어보면서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동안 콘텐츠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숫자를 한번 봐요. 그러면 신기하게 배 아픈 게 사라져요. 나는 1년에 몇십 개 만들고 끝이었는데 잘 되는 분들은 진짜 1년에 몇백 개를 만들고 댓글로 엄청 부지런히 소통하시더라고요. 이걸 보면 질투가 아니라 와, 인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자극과 공부로 바뀌는 거죠. 부러움이나 질투는 남는 게 없는데 관찰은 남는 게 있어요. 혹시 이영지라는 래퍼 아세요? 예능인으로 아시는 분도 많은데요. 그분 노래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남의 성공은 위협이 아니라 교본이니까 위축되지 말고 배우라고. 저는 그 말이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이 노래 정말 좋은데 고정 댓글에 넣어놓을게요. 근데 여기까지가 다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게 된 건 마지막 하나 때문이에요.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사람하고 나는요, 애초에 다른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매출이라는 하나의 줄에 다 같이 서 있다고 착각해요. 저 사람이 1등이고 나는 100등이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목적지로 뛰고 있고 나는 내 목적지로 뛰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아예 다른데 속도만 비교하고 있었던 거죠. 누구는 회사를 키워서 상장하는 게 목표일 수도 있고, 그러면 매출이 제일 중요한 지표가 맞아요. 또는 누구는 업계에서 알아주는 이름을 남기는 게 목표일 수도 있고요. 그것도 멋진 목표죠. 또는 누구는 정말 오래가는 회사, 장인 같은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일 수 있어요. 각자 원하는 삶이 다른 거니까요. 여기서 진짜 문제는요, 내 목적지가 뭔지 내가 모를 때예요. 목적지가 없으면 뭐가 되냐면 남의 목적지를 내 목적지로 착각하게 돼요. 저 사람이 매출이 목표니까 나도 매출이 목표인 것 같고, 저 사람이 확장이 목표니까 나도 확장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남의 게임에 끌려 들어가서 남의 기준으로 나를 채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시험을 보면서 점수가 낮다고 슬퍼하는 거죠. 저도 사업 초기엔 스타트업이나 벤처 하시는 분들하고 네트워킹을 많이 했어요. 이쪽 시장은 매년 2배씩 성장해야 되고 순수익보다는 매출과 시장 사이즈를 보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눈에 저는 교육이나 대행 쪽이라 돈도 잘 안 되고 뭔가 부족해 보였나 봐요. 어떤 대표님은 대놓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사업이 아니라 장사하는 거야. 사실 사업이든 장사든 본인이 원하는 형태에 따라 다를 뿐인데 그때는 사업이 장사보다 더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매년 매출 늘리고 직원을 많이 뽑고 확장해야 좋은 줄 알았죠.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저는 불행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혼자나 직원 한 명 두고 로우 리스크로 매년 크게 성장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저에게 남는 수익이 꾸준한 시스템을 원했더라고요. 아기를 낳으니까 더 이 방향이 맞았어요. 저는 일과 성장도 너무 좋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니까요. 아기가 어린이집에 있는 몇 시간 동안만 집중해서 일하고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업무를 하는 게 저한테는 훨씬 맞는 사업의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한 삶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 목적지가 선명해지고 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 매출이나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모습이 예전만큼 아프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목적지로 잘 가고 있는 거고 나는 내 목적지로 가고 있는 건데 서로 다른 데로 가는 사람끼리 속도를 비교하는 게 그동안 왜 그랬지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만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밤에 SNS 보다가 또 마음이 이상해지면요, 그때 폰을 잠깐 내려놓고 딱 한 가지만 스스로한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어떤 하루를 살고 있지? 또 돈을 얼마나 벌고 싶은지 말고 그 돈으로 최대한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지요. 몇 시에 일어나서 누구랑 밥을 먹고 뭘 하면서 저녁을 보내는 삶을 원하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요. 그게 선명해질수록 남들의 잘 나가는 모습들은 점점 흐릿해지거든요. 결국 다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하고 비교하느라 불안하고 그 불안 때문에 조급해지고 조급해서 이상한 결정을 하고 그러면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건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서로 다른 목적지로 가는 사람들끼리 굳이 속도를 비교하면서 마음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자 자기 방향으로 자기 속도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제 채널은 그런 곳이에요. 삶에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걸 하나씩 발견하고 이름 붙이고 풀어나가는 과정을 기록하려고 해요. 이번 문제는 나랑 비슷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안했던 마음이었어요. 이름을 붙이고 나니 또 조금은 별거 아니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살고 싶으세요? 댓글로 같이 나눠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적 여자 제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